하늘의 볕이 따사롭고 바다의 윤슬, 땅의 모래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온 사방이 빛나는 이곳은 모래사장이 길게 펼쳐져 있어 장사라 불리우는 장사해수욕장인데요. 정말 예쁘죠? 선선한 바람과 옥빛 바다, 고요한 숲길, 한적한 마을, 그 어울림이 매력적인 영덕에 왔습니다. 영덕은 바다를 따라 걷는 해안길 블루로드가 유명한데 오늘은 그중 한 코스인 쪽빛 파도의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어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느낄 수 있고 신라의 대표 향가 헌화가의 탄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데요. 조금은 특별한 산책. 오늘은 쪽빛 파도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장사해수욕장을 걷다 보니까 아름다운 바다도 있지만 한켠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공간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공원이라고 불리던데요. 예, 여기가 바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입니다. 네. 장사상륙작전은 뭐냐 하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한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로 했던 우리 젊은 학도들이 벌였던 전투장입니다. 1997년 3월 6일에 자초된 문산호가 발견되면서 잊혀졌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772명의 어린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 공원을 만듭니다. 위령탑에는 이제 그때 당시 학도병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이름이 새겨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다 어떤 새겨져 있죠.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위령탑은 숭고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위령탑을 세웠죠, 그죠? 여기는 이 위령탑을 세우기 전에 1980년대 때부터 함해 영덕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네. 위령제를 지냈어요. 그 문산호가 발견되기 전에도. 네. 그리고 이제 1991년도에 여기에 영덕의 추진위원회하고 경기도 양평에 있는 청운사의 석일산 스님의 도움을 받아갖고 여기에 제막식도 했었어요. 문산호가 발견되면서부터 이것을 다시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 밝혀내어서 지금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줬다는 그런 산체험 교육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공원을 만든 것이죠. 네. 여기서 잠시나마 기리시고 또 이 역사의 흔적을 저쪽 전승기념관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저희도 한번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그렇죠. 예. 하계사님, 밖에서 봤던 그 문산호 기념관이 예. 그때 당시에 문산호 그대로 복원한 거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문산호가 작전 당시에 자초가 되었는데 네. 1997년 그 3월 6일에 발견이 됐어요. 그대로 복원을 해서 바다 위에다가 네. 지었죠. 전혀 모르고 역사 속에 묻혀 있었는데 문산호가 발견됨으로 해서 네. 그제서야 772명의 어린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2020년에 이 전시관을 준공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전시관의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1950년 9월 13일에서 6일간의 행적을 그대로 디오라마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돼 있죠. 마지막 그 3전시장에 가면은 유리로 이렇게 되어서 학도병들의 군번과 이름표가 하나하나로 새겨져 있어가지고 거기를 지날 때는 우리가 어떤 숭고함을 느끼겠죠. 700일은 2명에서 오는 무게감도 상당한데 거기에다 예. 이름표로 이름까지 마주하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가슴에 좀 묵직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장사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 이전에 이루어진 거고 또 그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예. 장사 상륙작전 정확히는 어떤 전투고 뭐 전쟁이었는지 예. 기억이 좀 잘 안 나거든요. 인천 상륙작전도 9월 15일이죠. 네. 장사 상륙작전은 인천 상륙작전을 북한군에게 쏘기기 위해서 위장적으로 한 겁니다. 1950년 8월 달에 그 이명흠이라는 대위가 유격대를 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수차례 그 상부에 건의를 하다가 1950년 8월 27일 날 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일부 그 군인들이 대구에 가서 학도병을 모집합니다. 대구역 광장에 가서 한 200에서 560명의 모집을 했어요. 부대를 결성해가지고 밀양에 가서 기초훈련을 합니다. 그래 밀양에서 또 학도병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총 학도병이 772명이 된 거죠. 12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9월 13일 부산항에서 배에 탑승해서 9월 14일 새벽 4시 반에 이 장사에 네. 투입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 학도병들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6일이란 아주 짧은 기간에 네. 이루어졌던 장사 상륙 작전이 더더욱 지금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고 길이길이 전승해야 될 것이죠. 눈 시리도록 아름다운 푸르디 푸른 이 영덕바다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저는 그랬거든요. 자, 이곳 장사리에서 남쪽으로 30분 남짓 걸어가다 보면 부경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물론 영덕 블루로드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야기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이곳은 부흥리 마을입니다. 바로 뒤쪽에 사신당인 사당이 있습니다. 이 바닷가에 어부들이 옛날에는 어로장비가 좋지 않을 때 오직 믿는 건 신을 믿고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라면서 이 신에게 기원을 많이 합니다. 이 마을 부흥리는 뒤쪽에 산이 봉황산이라 해서 그 이름이 예사롭지 않고 마을이 잘 정돈되어 벽화 마을로도 되어 있고 이 앞에 서핑을 하는 서핑객들이 날마다 많이 증가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부흥리입니다. 이곳은 영덕의 관문입니다. 우리 영덕이 자랑하고 있는 블루로드 4코스 가운데 이곳이 D코스에 속합니다. 수로 부인의 헌화가의 발상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로 부인이 남편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해서 갈 때 함께 동행하면서 이곳의 절경이라 그렇게 생각되고 점심 식사를 하는 중에 꼭대기에 바위 위에 철쭉이 피어 있기에 저 철쭉을 꺾어 줄 수 있느냐 물으니까 일행들 중에 아무도 꺾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암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철쭉꽃을 꺾어서 수로 부인에게 드렸다. 그래서 수로 부인의 헌화가가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쪽빛 파도의 길 걸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소감은요? 오늘도 역시나 풍성했는데요. 무엇보다 올해가 정전 7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때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뭐 금빛 모래사장이며 은빛 바다의 아름다움을 논했는데 이럴 수 있는 데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던 그렇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요. 예. 하계사님은 오늘 네. 마을 산책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6일간의 작전을 끝내고 철수하는 조치원 호에
승선하지 못한 그 39인의 안타까움이 네.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그럼요, 마음 아프죠. 예. 총 772명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학도 이용군. 여기다가 군인까지 합치게 되면 800명이 넘는데요. 장사해수욕장 놀러 오시면 즐겁게 물놀이도 하시고요. 짧게라도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려보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마을에서 뵙겠습니다. 네, 또 봐요. 안녕!